온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스타트표 견제구입니다. 바로 지난 견제구에서 저희가 그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 시장을 모시고 사실 부동산, 지역의 부동산 그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사실 그 방송이 되고 나서 정부에서 좀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방송을 마치 봤다는 듯이 규제 완화 정책을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세종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관심거리인 것 같은데 핵심은 뭐였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트리플 규제라고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범위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근데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는 뭐 지워버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하향 조정되는 겪었는데 그 핵심이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중요한데 한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청약 물량, 추천 물량이 또 확대됐고 그리고 뭐 전매 기한 같은 기간이 좀 줄어들었다는 게 세 가지 가장 큰 특징이죠. 조정 대상 지역은 2016년 11월에 박근혜 전 정부 때 적용이 됐는데요. 그때가 이제 첫 규제였으니까 6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2017년 8월에 투기 지역,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역으로 동시 지정이 되면서 이제 트리플 규제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는 이번에 해제됐고 조정 대상 지역은 6년째 유지하고 있다. 근데 제가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이고 나서 청약에 당첨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기조는 세종시에서 유지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을 종합하면 어쨌든 투기 과열 지구 또 투기 지역 이거는 해제가 됐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세종시에서 좀 관심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또 하나 오늘 짚어볼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난해 사실 특혜 논란으로 폐지가 됐었던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 제공됐던 특공 이른바 특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최근에 다시 이제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다고 해요. 지난해 5월에 그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 공급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특공이 특혜로 어떤 인식이 굳어지게 됐는데 그렇죠. 사실상 이거는 그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 안정 목적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작년 9월 그다음에 올해 5월까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확정이 되면서 그에 따른 인력이 5천여 명 이상 안팎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 되면서 그분들의 주거 안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 집을 버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어떤 이분들을 위한 주택 공급 제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재산상 이익을 취시한 그런 공무원들 때문에 일단 불똥이 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그런 그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에는 지금 이택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부활돼야 된다는 의견도 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인가는 좀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쉽지는 않은 그런 그렇죠. 문제일 거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일단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또 세종시에 미치는 그런 효과와 함께 특공 부활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또 하나 다룰 것이 최근에 세종시 공직사회 분위기가 다소 좀 뒤숭숭하다고요?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발생을 했죠. 뭐 입에 담기는 쉽지는 않지만 뭐 일부 공무원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선택을 한 그 사례들이 이상하게 연이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 문제가 되게 부각이 됐는데 이분들의 뭐 그 사실관계는 뭐 저희가 이렇게 쉽게 판단할 건 아니고 이분들을 계기로 공무원 사회도 좀 힘들구나, 업무가 좀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한 상황에서 업무와 거부 문제가 좀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이런저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은 세종시 조직 문화가 혁신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안팎의 요구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부분은 긍정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갑론을박은 아직은 있지만 조직 문화 혁신 기본 계획이 최근에 지난달에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 세종시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세종시 부동산 이슈와 더불어서 뒤숭숭한 세종시 공직사회 또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는 상당히 있고 어떤 2주택자 이상 분들은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가장 궁금한 게 집값이 언제쯤 오를까, 거래 활성화가 언제쯤. 3종 규제 중에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만 남기고 모두 해제를
지난달 26일부터 사실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세종시가 그동안 흔히 말하는 부동산 트리플 규제, 일명 뭐 투기 과열 지구와 투기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3종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 중에서 이번에 투기 과열 지구하고 투기 지역은 뭐 서로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만 해제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좀 앞으로 어떤 점이 좀 달라지는지 먼저 대출 분야 그리고 또 세제 분야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가계 대출 부분에서 이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있을 때와 조정 대상 지역의 차이가 일부 있는데요. 뭐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를 어떤 구매를 할 때 대출 금액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네. 이제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그 주택 가격에 얼마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존에는 40%였다면 절반까지 50%까지 받을 수가 있고 9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근데 9억 원 초과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그리고 15억 원 초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한 푼도 대출을 못 받았는데 네. 이제는 30%까지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젊은 층이라든가 어떤 뭐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조금 더 요즘 뭐 또 대출 그 이율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종부채 그 상환 비율 DTI도 기존에는 40%였다라고 하면 50%, 서민 실수요자는 그대로 60%로 유지하게 됐고요. 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가계대출 부분에서의 핵심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제 부분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대로 중과가 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규제는 상당히 있고 어떤 2주택자 이상 분들은 세종시에서 집을 마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택 기자 같은 경우는 뭐 대출 규제 완화 또 세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청약이라든가 뭐 집을 팔 때 전매 같은 거에 있어서는 좀 어떤 완화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전매 제한 기간이 좀 축소가 됐어요. 어. 그러니까 특별공급 한 5년, 그 일반공급 4년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한 3년 정도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추첨 물량이 부활되거나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84제곱미터 이하가 100% 가점이었는데 가점 75%하고 추첨 25%로 좀 이제 추첨 물량이 부활이 됐죠. 그래서 예. 100가구 중에 25가구는 추첨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점은 뭐 아시잖아요. 청약통장부터 자녀수, 노부부양 뭐 5점, 10점 해가지고 뭐 몇 점 이상이 됐을 때 당첨이 되는. 근데 추첨 물량은 그런 거 없이 추첨 그냥 돌려서 뺑뺑이. 지금 얘기한 건 8호점부터 그 이하입니다. 이하죠. 이하고요. 8호 초과하는 예. 것들은 원래 50% 가점 그리고 50% 추첨이었는데 가점 30% 그리고 추첨 70%로 좀 확대가 됐죠. 비규제 구역 같은 경우는 84 이하가 가점 50, 추첨 50 그리고 84 이상이 100% 추첨이 될 수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그 중간선이죠. 이렇게 지금 해제가 이루어진 상황이죠. 일부는 다소 완화되고 또 해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한 것 같은데 사실 좀 복잡합니다. 이게 관심을 정말 갖고 보지 않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제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아마 앞으로 집을 사거나 뭐 청약을 받거나 하실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하게 어떤 점이 좀 바뀌었는지를 한번 관심 있게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아무튼 이번 뭐 규제 완화 대상에서 조정 대상 지역은 그대로 이제 포함이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쭉 가는 걸로 이제 됐는데 만약에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마저도 해제가 됐다. 그랬을 때와 지금은 또 어떤 금 차이가 있는지도 또 사실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대표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굳이 말씀드리면 규제 지역 안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냐는 별로 중요치 않고 규제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이냐가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크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투기과열지구가 100이라면 조정 대상 지역은 한 8, 90.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세종시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나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취득세 중과세란 말이에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2주택을 할 때 8%를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3개 주택일 때는 12%. 그럼 5억 원이면 4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두 채 세 채가 무슨 의미냐. 무주택자들한테 그렇죠. 집을 제공을 해야지. 근데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 내부 사람들, 내부 소비자들로 부동산 시장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투기 수요, 투자 수요들이 있어야지만 세종시가 기대하는 거래 활성화,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느 곳이나 그래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내려간다 한들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일단은 그렇게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뭐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제 다르게 말씀드려보면 결국은 이제 직접 경험해봤잖아요. 2016년 조정 대상 지역 전과 후를 경험해봤잖아요. 확실히 청약 경쟁률이 확 떨어졌었거든요. 당시에 떨어졌었고 그런 과정에서 누구한테 유리해지냐라고 봤을 때 현재 무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1주택을 갖고 있는데 다른 집으로 이제 한번 이사해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주택을 팔아서 이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다음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이사 요건 누구나 좀 공평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평생 그 집만 살아라 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규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됐는데 아까 이승동 기자가 얘기한 대로 세종시가 신도시이고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정책적 목표가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선순환 구조는 형성이 안 된다. 그래서 도시 성장에는 어떤 제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종시 무주택자 비율이 전국에서 2, 3위 정도이다 보니까 일단 세종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그 비율이 좀 더 높아지면은 좀 더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산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청주라든가 이번에 무규제 지역으로 다 풀린 지역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에서 무규제 지역으로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또 나타나는지 부동산 시장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좀 잠깐 지켜보면 어떤 정책적인 변화들이 올 수 있는 기제가 어느 시점에서는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한데 그래서 저희가 지역 공인중개사 한 분과 잠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류태열 대표 한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정부가 그 부동산 3종 규제 중에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만 남기고 모두 해제를 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뭐 한 단계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조정대상 지역이 남아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좀 한 단계 좀 하향돼서 좀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효과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걸로 보거든요. 투기과열지구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뭐 주택담보대출 비율 10% 증가하는 거나 청약자도 추천 물량 늘어나는 거나 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좀 줄어드는 거 뭐 요 정도일 텐데 사실 그런 걸로는 현재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불고 오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러면 아파트를 좀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뭐 팔고자 하는 분들이나 좀 가장 현재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은 2주택자 이상 취득세 중과가 사실은 부동산 매매 시장 거래 절벽의 가장 큰 이유거든요. 현재 뭐 2주택자 8%, 3주택자 12%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이 실거주뿐만이 아니고 투자 수요도 굉장히 조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세종시는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의 가격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떤 전세 갭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 중과가 가장 큰 이슈라고 봐야죠.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가장 궁금한 게 집값이 언제쯤 오를까, 거래 활성화가 언제쯤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할 텐데 우리 현장에서 좀 일하시는 우리 유태열 대표님께서는 언제쯤 이런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질까 하는 예상 시점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중과가 해제되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비규제 지역으로 풀리는 게 필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한 단계 이제 완화된 거는 다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풀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으로 풀리는 것이 어쨌든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취득세 중과도 그렇고 현재는 유예 기간이기는 하지만 양도세 중과도 그렇고요. 또 대출 규제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비규제 지역으로 풀려야 그나마 좀 거래 활성화가 될 것 같고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한 단계 낮췄다고 해서 뭐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승훈 기자가 청주에 살고 있고 김우순 기자가 이제 천안에 살고 있는데 둘 다 이번에 무기재 지역으로 풀렸거든요. 이제 당장 뭐 집값이 폭등한다든지 큰 변화가는 없다고 좀 확인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세종시는 다를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 세종시가 무규제 지역으로 됐을 경우에는 집값이 또 한 번 폭등해서 사실상 역으로 그 이주택자 이런 분들 빼고 무주택 실수요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내 집 마련이 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세종시는 좀 더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세종시만 유일하게 남겨놓은 거는 2년 전에 세종시가 이제 부동산 시장 폭등을 주도했던 적도 있었고 또 국회나 뭐 청와대 제2집무실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이슈나 또는 뭐 KTX 세종역, 뭐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같은 뭐 교통망 개선의 추가 이슈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처럼 동시에 풀어주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던 걸로는 보여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세종시도 비규제 지역으로 풀었을 경우에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와서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는 거는 뭐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현재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대출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어떤 2년 전에 있던 그런 폭등이랄까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의 뭐 이런 하락세가 사실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좀 전국적인 그런 현상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세종시만의 뭐 특별한 이런 상황은 아니다. 좀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워낙 폭등을 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만큼 내림폭도 큰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마 세종시의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굉장히 좀 관심사이지 않을까 싶은데 세종시 그 전국구 청약 폐지에 대한 뭐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고 아니면 또 축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은 이제까지 세종 다른 고객분들이나 세종 시민분들께 욕을 좀 많이 먹기도 했었고 앞으로도 욕 먹을 수 있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세종시 전국구 청약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유는 세종시는 국토 균형 발전을 토대로 만들어진 도시이기도 하고 외부에서 뒷받침되는 수요가 있지 않으면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세종시가 장기적이면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기관, 대학 같은 이런 일자리 유치뿐만 아니라 수도권 같은 데에서 들어오는 외부 이주 수요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구 청약 제도는 필수적인 거고 전국구 청약 제도를 폐지할 게 아니라 지금 안 그래도 작년 말부터 뭐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요건이 더 강화됐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60%인데 몇 퍼센트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50대 50이 더 나은 것 같고요. 60대 40에서 더 기타 지역의 청약 물량을 줄이는 거는 저는 별로 올바르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 수요가 있어야지 거래 활성화도 되고 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거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국구 청약 제도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에 뭐 종합을 해보면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으로 여전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취득세 중과세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거래를 뭐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한국 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7월 이후에 세종시는 줄곧 매매가가 내리막세를 지금 계속 걷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여전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해제되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일단 정량적 기준하고 정성적 기준으로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네. 정량적 기준에서 지금 방금 김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주택가격 하락세는 확실하게 그 물가 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에 네. 충족이 됐어요. 공개 공통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네. 정량적 기준에.
근데 이제 정량적 기준에 선택적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네. 30% 이상 증가.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이야. 이거는 조금 간당간당하긴 해요. 근데 이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직전 2개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하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사실상 세종시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는 괴리된 소위 말해 독소 조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도시이고 얘기 나눴던 전국구 청약 지역인 과정에서 청약 경쟁률 5대1 이하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억지 춘향격의 조건인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세종시가 국가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약간의 특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성적 기준으로 보면 뭐 주택 가격 상승률이라든가 청약 경쟁률이라든가 분양권 전매량 등을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너무 과열될 소지가 많은 지역이다. 예를 들면 2020년 7월에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한다. 그 발언 때문에 폭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에 대한 판단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 조건이 남았다. 청약 경쟁률 조건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부 정책과는 정말 아이러니한 조건으로 있는 그런 조건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좀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 같은 경우,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 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이 그렇죠.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는 그 규제 지역을 2단계 내려서 하질 않아요. 주거시민위원회에서 한 단계씩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비규제의 길목으로 접어들었어요. 비규제의 길로 가고 있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대전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내려앉을 때 세종도 같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내려앉았으면 지금쯤 비규제 지역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3월, 왜냐하면 지금 이때부터가 이제 이사철 성수기고요. 성수기를 지나서 문제가 없네. 이 정도로 뭐 집값이 아직도 안 오르고 있어.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경우에는 한 3월쯤에 좀 비규제 지역으로 모든 규제가 해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이승동 기자의 그런 예언이 사실 뭐 실제가 될지 다음 뭐 심의위에서 좀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3월 견적을 내년 방송할 때 제 3월이요? 얘기를 기억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슈 관련해서 규제 완화하고는 다소 좀 결이 다르기도 한데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바로 지난해 공무원 특공이 사실 특혜 시비에 휘말리면서 폐지가 됐죠. 근데 이 공무원 특공을 다시 되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여론이나 뭐 지적, 또 일부 기관에서도 그런 주장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건?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특공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그 국민적 정서에 안 맞죠. 역행하는 부분이 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종시라는 도시가 2030년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거 안정화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배경이 뭐냐면 2027년에 국회 세종이사당, 그다음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 가능성이 그렇죠. 지금 얘기되고 있고 법안이 발의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랜만에 통과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홍성국 의원이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시대위원회라든가 어떤 인권위원회라든가 세종시 정부부처와 같이 있어야 될 수도권 14개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원들을 다 합치면 못해도 7,000명 안팎으로 추산이 돼요. 그래요? 그러면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세대당 보통 2명에서 2.5명이라고 봤을 때 14,000명, 뭐 17,000명까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 조건상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세종시 주택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자기 동지를 떠나오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그리고 점차적으로 세종 시민들의 어떤 그 청약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아마 지연 요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과거의 방식으로든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든 주거 안정화 대책이 특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국토부와 행복청에 이와 관련한 어떤 문의들을 조금씩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세종시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나라가 만드는 사업이고 나라가 추진하는 국가 거대 사업인데 그 거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이주하는 조건에서 이주하는 여건 속에서 국가가 살 수 있는 곳, 살 만한 곳, 살 장소, 주거 요건을 채워주는 건 국가 역할이에요. 그렇지만 단 재산생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데 대해서 너무 손쉽게 취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허술했단 말이에요. 그 허술한 거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서 재산삭 이득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막을 수 있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마련해 놓는다면 공무원들의 특공을 허용해 준다고 해도 어떤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검토, 그리고 고민해봐야 될 때가 온 거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려오는 이런 공무원들이나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위해서는 이런 특공, 뭐 이름이 약간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특공을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다만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거는 사실 특공이 높아지면 지역에서 실수요자분들이 청약받을 수 있는 그 비중은 훨씬 또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세종 시민들, 현재 세종시에서 청약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안 된다. 또 이런 굉장히 그런 목소리가 또 클 것도 같아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가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세종시는 공무원 도시고 국책사업이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강제로 눈뜨고 난데 국가정책위에서 니들 내려가 이주해. 그러니까 민간 기업도 공장을 이전할 때 주거지역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국가산단 아니면 산단을 만들 때도 주거지역을 만들어주고 산단을 유치하는 이런 쪽으로 변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충남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해주는 것도 세종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수동 기자 잘 지적을 해줬는데, 특공이라는 특별공급이라는 부분이 이전 기관 종사자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애 최초라든지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또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기관 추천이라든지 이런 특공의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시민 여러분께서 상당히 반감 정서를 갖고 있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2021년 7월에 최종적으로 특공이 폐지되기 전에 2021년 4월에 3차 개선안이 나왔을 때 특공 비율을 만약 올해까지 유지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20%예요. 전체 물량이 20%거든요. 강제 이주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정도의 배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에서 조금 더 줄일 수는 있겠죠. 15%나 10%로. 그거는 뭐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비율로 하고, 그리고 기존 주택 초창기에는 뭐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고 저 제주도에 집을 갖고 있어도 세종에만 집이 없으면 됐어요. 근데 그런 거 조건이 하나도 없어졌거든요. 무조건 전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종시에 내려오면서 정주하면서 한 주택만 갖게 되는 그런 조건으로 개정안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개정안으로도 충분히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5월에 100여 명 조직인 관평원 사태가 터지면서 전 사회적으로 이게 갑자기 폐지해라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고, 시민 여러분들도 이 특공을 통해서 이전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가 교육기관, 연구소가 올 때 이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럼 그 기관들이 내려오면 누가 좋겠습니까? 세종시가 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셔서 이제 특공 말고 주거 안정화 대책으로 좀 이제 받아들여 주시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포용할 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한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특공이 사라지면서 세종시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근데 그거는 뭐 전국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서울도 마찬가지로 됐고요. 근데 거기서 너무 딱딱해서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네. 거기서 워낙 시선이 따가우니까 나온 얘기들이 10년 동안 임대로 살고, 공무원 전용 임대로 살고 그 이후에 분양 수익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대안이 정의당에서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10년 동안 임대로 살려고 하면 누가 내려오려고 하겠냐. 5년으로 하자. 5년 공공임대로 하고 분양 전환을 해주자. 민간에도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요. 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최종적으로 정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종시로 내려와야 되는 이런 공공기관 종사자분들을 위한 또 특공 부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합의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 또 요즘 같은 이제 부동산 침체기 속에서 세종시에 남아 있는 그 규제 지역 조속히 좀 해제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